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충격적인 간첩 검거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고영복 명예교수가 지난 36년 동안 고정 간첩으로 암약해왔고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인 심정웅 씨는 지하 가족당을 이뤄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한영 씨 피살 사건은 북한 공작원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78년 선유도 고교생 실종 사건은 북한이 이 고교생을 납치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국내 사회학계의 원로인 서울대 고영복 교수가 고정 간첩이었다는 안기부의 발표 내용을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고영복 씨는 지난 9월 초 서울 봉천동 자신의 연구소로 찾아온 남파 부부 간첩과 대면했습니다. 북에서 왔다는 말에 고 교수는 지난 89년 난파된 거물 간첩 김낙효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반쪽을 꺼냈고 부부 간첩이 나머지 반쪽을 꺼내 맞춰봄으로써 서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 교수는 그 뒤 4차례에 걸쳐 이들과 만나 황장엽 씨의 거처를 파악하고 대선 후 정세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안기부는 고영복 교수의 집에서 최정남의 지령 메모와 보고서 초안을 찾아냈습니다. 안기부 수사 결과 고 교수는 지난 61년 월북한 삼촌의 소식을 갖고 난파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 부호 공수산을 부여받은 뒤 36년 동안 고정 간첩으로 암약해왔습니다. 고 교수는 지난 73년 남북 적십자회담 자문위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공작원을 은밀히 만나서 우리 측 회담 전략을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교수는 지금까지 모두 6명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수시로 국내 동향을 보고해왔다고 안기부는 밝혔습니다. 설마 간첩 활동을 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사회적 명망가로 평가받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을 포섭하여 암약시켜 왔으며 안기부는 고 교수가 평소에는 보수 우익 인사로 행세해왔지만 조사 과정에서 내심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점을 털어놨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 네, 고영복 교수가 고정 간첩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7월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 고영복 교수를 접선한 부부 간첩이 검거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 간첩이 검거되기까지의 경위를 황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부 간첩인 35살 최정남과 28살 강현정은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사회문화부 소속으로 지난달 27일 경남 울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울산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포섭 대상인 울산 제야단체 소속 정모 씨를 만나려다 정 씨의 신고를 받은 안기부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90년 11월 공작 지도부의 지시로 결혼하여 평양에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실제 부부 공작조로서 북한에 있는 아들의 이름은 남조선 혁명을 줄인 남혁이라고 이들 부부는 진술했습니다. 최정남 부부 간첩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30일 평남 남포항에서 공장 모선을 타고 서해 공해상을 통해 내려온 뒤 8월 2일 밤에 반잠수정으로 갈아타고 거제도 해금강 갈곤리 해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 뒤 20일 동안 위조된 주민등록 주소지인 부산과 경주, 광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현지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또 경주 불국사 부근과 서울 봉천동 뒷산 등 8곳에 간첩 장비를 두는 드버크를 만들어 권총 등을 숨겼습니다. 이어 위조한 조모 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서울 구로동에 월세방을 얻어 장기 은신처까지 마련했습니다. 간첩 최정남 부부는 고영복 교수와 서울 지하철공사 간부 심정웅 씨 일가 등 고정 간첩망을 점검한 뒤 황장엽 씨의 소재를 알아내라는 새로운 지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경북대 김순건 교수가 개발한 슈퍼 옥수수 씨앗과 시범 실시 중인 전자 주민등록증 입수 지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부 간첩 가운데 강현정은 체포된 다음 날인 7월 28일 화장실에서 신체 은밀한 곳에 숨긴 독약 앰플로 자살을 기도해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고정 간첩 가운데 심정웅 씨는 일가 친척이 함께 지하 가족당을 구축해서 40년 가까이 암약해왔습니다. 지하철공사 직원인 심정웅 씨는 유사시에 지하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고정 간첩 심정웅은 육촌 동생 심재훈, 숙모 김유순, 동생 심재만 등과 함께 지하 가족당을 구축해 39년 동안 암약해왔습니다. 심정웅은 지난 58년 남파 간첩인 당숙 심웅섭에게 포섭된 뒤 2차례 북한에 넘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 씨의 공장명은 철마산 66호, 철도 분야에 취업해
유사시 남한철도를 마비시키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심 씨는 서울로와 철도청을 거쳐 지하철 공사에 입사했고 3년 전부터 동작역 시설 분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을 밝혔으니까 힘들어 좀 믿기지 않고. 심 씨의 임무는 김정일이 직접 관심을 가진 주요 공작이었습니다. 심 씨는 89년 남파 간첩 김낙효와 11차례 만나 군소물자 수송 체계 등을 보고하고 다음 접선을 위해 인식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최정남 부부 간첩과 6차례 만나 지하철을 마비시킬 집수정과 변전실 위치를 보고하고 전쟁 발발 시 접선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심정웅은 김정일로부터 조국 통일상을 받고 감격해 충성의 맹세문을 적어 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정웅의 육촌 동생 심재훈은 67년 입북해 노동당에 입당한 뒤 귀환했고 숙모 김효수는 65년 결혼 직후 포섭돼 연락책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안기부는 이들의 거점인 김포 자택을 수색해 무전기와 독약 앰플 등 간첩 장비 15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북한 김정일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 피살 사건은 그동안 수사가 미궁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기백 기자입니다. 이한영 씨 피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 직후부터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현재 서유럽에 머물고 있는 이한영 씨의 동생 이남욱 씨도 최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테러 위협을 시사했습니다. In Seoul, and he was assassinated. So I think all those things are friendly. 이런 추측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안기부는 오늘 이한영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난파된 북한 특수공작조 2명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살해한 사람은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테러 전문 요원인 최순호와 20대 남자라고 안기부는 밝혔습니다. 그들은 북한 귀환 후 영웅 칭호를 받고 향후 재차 난파할 것에 대비하여 얼굴 성형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테러 전문 공작원은 다음에 난파될 간첩들을 위해 일부 장비를 서울 봉천동 장군봉 근처에 숨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견된 장비 중에는 이한영 씨가 피격되기 26일 전에 발간된 생활정보지와 경기도 분당에 있는 모 학원명의 편지 봉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기부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라고 밝히고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한 폭파 위협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기백입니다. 이번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놀라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78년 선유도에서 고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가족들은 이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사실은 북한이 이 학생을 납치해가서 남파 공작원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남한의 연고지가 있는 월북자를 공작원으로 난파시켜온 북한이 전후 세대인 30대를 중심으로 한 세세대 공작원 양성에 관심을 가진 건 지난 70년대 후반. 6.25 당시의 월북자가 고령화되는 등 인적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새로운 난파 공작원 양성이 필요하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작원들에게 남한의 말씨와 정세 등 이남화 교육을 담당할 교관을 구하기 위해 난파 공작원들은 지난 78년 당시 군산공고 1학년 김영남 씨를 납치했습니다. 실종된 김 씨는 그동안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친구와 싸운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서, 군산 경찰서에서 많이 파견 나가가지고 수사도 했고, 한 15년, 16년 정도는 그냥 죽은 걸로 처리가 됐었어요. 또 천안농고와 상고 3학년에 각각 재학 중이던 이명호 씨와 홍건표 씨도 같은 해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저희들 가족에게는 상당히 엄청 큰 시련이었고 한 10년간은 상당히 많이 심적 고통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마교관과 홍교관으로 불리며 교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검거된 부부간첩과 95년 부여 침투간첩 김동식의 진술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들로부터 이남화 교육을 받고 난파된 세세대 공작원들은 그동안 남한 내에서 주로 정보 수집과 이한영 씨 살해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안기부는 밝혔습니다. 78년 신상옥 최은희 씨 부부와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 씨, 그리고 지난 95년에 안승훈 목사 납치 사건을 비롯해 이번에 확인된 고교생 납치까지 합쳐
북한의 납치 사건은 모두 32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들은 독총과 독침 같은 살상 무기를 갖고 있었고 현직 경찰관의 신분증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무기와 장비를 드보크라고 불리는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다른 간첩들이 유사시에 꺼냈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안기부는 이런 드보크가 전국의 야상 같은데 100여 개가 넘게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간첩단으로부터 압수한 만년필형 독총입니다. 3m 앞에 세워둔 두께 7mm의 표적이 발사된 총탄에 관통됐습니다. 총 안에는 독극물이 들어있어 맞을 경우 반드시 사망하게 됩니다. 간첩들의 필수 무기인 볼펜형 독침도 압수됐습니다. 평범한 볼펜처럼 보이지만 머리 부분을 돌려 누르면 3cm 길이의 독침이 앞으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체코제 권총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벨기에제 브로닝 권총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소음기를 장착할 경우 요인 암살에 적합한 무기가 됩니다. 방 안에서 대북 교신이 가능한 최신 무전기도 처음으로 등장한 장비입니다. 더욱이 현직 경찰관의 신분증까지 위조해 갖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무기와 장비들은 드보크라 불리는 무인함에 숨겨져 왔습니다. 비밀 아지트인 비트는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 있는 장소지만 드보크는 간첩의 필수 장비만 감추도록 만들어집니다. 서울 관악구 장군봉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바위 하나. 평범하게 보이는 이 바위 밑이 바로 간첩들이 자신들의 무기와 공작 장비를 숨겨둔 드보크입니다. 이번에 찾아낸 드보크는 모두 8개. 안기부는 이 같은 드보크가 전국에 100여 개 이상 감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네, 이번 간첩 사건을 통해 보면 이 북한이 남한 내 재야 인사는 물론이고 학계와 정관계, 언론계 전반에 걸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포섭 대상자로 해서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섭 기자입니다. 이번에 난파된 부부 간첩은 서울대 김모 교수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또 울산 재야단체 간부인 정모 씨와 전주시의회 박모 의원은 우선 포섭 대상자로 점찍었습니다. 북한은 김 교수가 남한 내 진보 학계의 중심 인물로 노동운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무려 8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포섭을 시도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 교수가 거물급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포섭하라고 지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부부 간첩은 고영복 명예교수에게 김 교수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안기부는 밝혔습니다. 울산 재야단체 간부인 정모 씨의 경우 사상적 토대가 확고하다는 이유로 포섭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결국 정 씨의 신고로 부부 간첩은 검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박모 의원은 투쟁적인 신세대 운동가로 정계 진출이 기대돼 포섭 대상자로 지목됐지만은 부부 간첩이 붙잡혀 포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사회문화부는 국내 재야 잡지들을 정밀 분석해 이들 진보 성향 인사들을 포섭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안기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한 내의 엘리트 간첩을 양산하여 이를 조직화하려는 공작을 집요하게 전개하여 왔는 바 이미 1,500여 명의 포섭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이들에 대한 개인별 신원 분석까지 완료하였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